오늘은 우리 민족의 삶과 깊숙이 연결되어 온 특별한 친구, 바로 한국 전통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술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또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 한국 전통주 5천년 역사를 담다. 우리나라의 전통주는 단순히 마시는 술을 넘어 5천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농경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선조들의 지혜와 풍류, 예의가 담겨 있죠. 술의 시작은 농경의 시작과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록에 따르면 증보리 형제가 새술, 즉 누룩을 이용한 양조법을 처음 개발한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술 제조 역사의 중요한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자랑하는 청주 역시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우리나라의 청주에 닿아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는 술 문화가 더욱 발전했습니다. 안압지나 주령구 같은 유적에서 당시 사람들의 술 문화와 풍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조상들은 술을 통해 예의를 갖추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면서 술은 더욱 다양해졌고 서민들 사이에서도 널리 사랑받았습니다. 이때는 술을 수을이라고 표기하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근대에 접어들면서 전통주는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1916년 주류 단속이 강화되면서 전통 고급주들이 사라지고 약주, 막걸리, 소주 중심으로 획일화되는 시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술 문화가 왜곡되고 단절되는 아픔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주는 각 지역의 특성과 기후를 반영하며 고유의 제조법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쌀을 주원료로 하고 전통 누룩을 발효제로 사용하며 온기에서 발효시키는 방식은 우리 전통주만의 특징입니다. 전통 누룩은 다양한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접종되어 맛과 향이 깊고 풍부하며 다채로운 술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전통주는 전분이 당으로 변하는 당화 과정과 당이 알코올로 변하는 발효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독특한 양조 방식을 가집니다. 이는 와인이나 맥주와는 다른 전통주만의 고유한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일상 속 한국 전통주 문화의 향기를 더하다. 일상 속 한국 전통주 문화의 향기를 더하다. 우리나라의 전통주는 단순히 마시는 술을 넘어 오랜 시간 우리 삶 깊숙이 자리하며 다양한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품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순간부터 중요한 의례까지 함께 해왔죠. 전통주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미풍양속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같은 집안의 중요한 의례에는 반드시 술이 오르며 조상을 기리고 가족의 화목을 다지는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혼례나 잔치 등 기쁜 날에도 술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여 흥을 돋우고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전통주가 발달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각 지역의 기후, 토양, 특산물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술은 그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배를 활용한 술처럼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지역의 자연과 사람의 손길이 빚어낸 술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됩니다. 지역의 쌀을 활용한 막걸리, 사례처럼 말이죠. 전통주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소통의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정을 나누고 속마음을 터놓는 시간을 통해 관계를 돈독히 했습니다. 술자리에서의 예절이나 덕담은 우리 고유의 정서와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전통주가 젊은 세대에게도 새롭게 다가가며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독특한 맛과 문화적인 이야기, 그리고 건강한 재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주 갤러리 같은 공간에서는 다양한 전통주를 전시하고 시음하며 우리 술의 맛과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전통주의 세계화는 단순히 술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우리 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문화적 해석, 브랜딩 전략 등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도전과제이기도 합니다. 3. 한국 전통주 제조 자연과 정성의 조화. 한국 전통주 제조 자연과 정성의 조화. 우리 전통주가 깊고 오묘한 맛과 향을 지니는 데는 특별한 제조 원리와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정성을 다해온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전통주 제조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바로 발효입니다. 다른 나라의 술처럼 효모를 이용한 알코올 발효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통주는 전분을 당으로 바꾸는 당화 과정과 이 당을 알코올로 바꾸는 알코올 발효 과정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함께 진행되는 것을 병행복발효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 전통주만의 고유한 양조 방식입니다. 이 병행복발효를 가능하게 하는 열쇠가 바로 누룩입니다. 누룩은 쌀이나 밀 등의 곡물을 쪄서 띄운 발효제로 곰팡이와 효모, 세균 등 다양한 미생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와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는 효모를 만들어냅니다. 누룩 속에 어떤 미생물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에 따라 술의 맛과 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누룩이 필수적입니다. 전통주 제조 과정은 크게 재료 준비, 미술 담그기, 덧술, 담그기 필요시, 발효, 숙성, 거르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쌀과 같은 주원료를 깨끗이 씻고 쪄서 식힌 다음 미리 만들어둔 누룩과 물을 섞어 밑술을 만듭니다. 이 밑술은 본 발효를 위한 효모를 배양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밑술이 어느 정도 발효되면 여기에 다시 찐 곡물과 누룩물을 추가하여 덧술을 합니다. 덧술 과정을 거치면 알코올 도수를 높이고 술의 맛과 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술은 항아리 용기에 담아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며 발효 및 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옹기는 숨을 쉬는 그릇이라 불리며 술이 자연스럽게 숙성되고 잡내 없이 깊은 맛을 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효와 숙성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술찌개미를 걸러내 맑은 술청주이나 탁한 술탁주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술을 증류하면 소주가 됩니다. 전통주 제조는 과학적인 원리 위에 정교한 기술과 오랜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림과 정성이 더해져 완성됩니다. 재료의 상태, 온도, 습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효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술 빚는 이의 섬세한 손길과 인내가 중요합니다. 4. 현대사회 전통주의 새로운 도약. 오늘날 한국 전통주는 과거의 이미지를 벗고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위상을 확보하며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통주가 가진 고유의 가치와 매력이 현대적인 트렌드와 만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되고 인식되고 있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젊은 세대의 관심 증가입니다. 기성세대에게는 익숙하거나 올드한 이미지였던 전통주가 MZ세대에게는 독특하고 트렌디한 술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통주를 즐기는 모습이 공유되고 전통주 바나 펍이 인기를 얻으면서 전통주가 힙스터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통주의 다양하고 풍부한 맛과 스토리가 현대인의 취향을 저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한 집에서 편안하게 술을 즐기는 홈술 문화의 확산도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전통주 시장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규제 완화 역시 전통주 시장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서 소비자들이 전통주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판매량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전통주 산업 지원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통주 품평회를 통해 우수 전통주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활동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통주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품질 고급화와 다양성 추구입니다. 이미 프리미엄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통 제법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새로운 맛과 향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기존 막걸리, 약주, 청주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술을 선보여야 합니다. 둘째, 현대적인 마케팅 및 브랜딩 전략 강화입니다. 전통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젊은 세대와 해외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이 중요합니다. 전통주 칵테일 경연처럼 전통주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들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셋째, 유통 및 판매 채널 확대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넘어 다양한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전통주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져야 합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와 함께 전통주를 소개하는 것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주에 대한 교육과 체험 기회를 늘리는 것입니다. 양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주 문화를 배우고 직접 술을 빚는 경험은 전통주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 준비한 한국 전통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한 취미를 넘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 우리 전통주가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참 자랑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전통주가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고 또 세계에도 널리 알려지기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세상만사 궁금한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모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